안녕하세요. 놀라운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애슬레틱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토트넘 팬들에게 어려운 주제 중 하나인데 손흥민 선수의 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왔다라는 특집 기사가 실려서 화제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기사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폼을 두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지난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사실 이제 결승골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페널티킥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장면에서 읽히고 말았죠. 조세사 키퍼가 완벽하게 손흥민 선수의 방향을 읽고 막아버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향 이전에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된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해진,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전해진 영상인데,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무조건 왼쪽으로 찰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이걸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어느 쪽으로 찰지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세사 키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번의 페널티에서 4번이 왼쪽으로 그리고 똑같은 방향으로 갔다는 거를 좀 감안할 때 골키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데이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반응들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32살이고 이번에 좀 시즌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번 슈팅은 힘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도 이날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좀 무거운 중책을 맡아서 페널티킥을 차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평소에 자신 있어 하는 방향으로 찼지만 막혀버리고 마는 상황들이 있었죠.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애슬레틱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It's a difficult subject for Spurs fans. 이 스퍼스, 이 토트넘 팬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 살펴보면은 토트넘에서 이제 그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온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사실 토트넘이 굉장히 위기일 때 stepped up, 바로 이제 일어나서 뭔가를 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손흥민 해줘의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countless occasions,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에 이 손흥민 선수가 한 건 해줬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맨체스터 시티와의 어떤 쿼터 파이널이라던가 챔피언스 리그 이때 토트넘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어떤 영광의 자리에 근접했을 때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해줬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2022년 아스날과의 어떤 그 4위 자리 경합에서 3대0으로 이길 때 손흥민 선수가 또 해준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살라와 이제 공동 수상, 그 득점왕 공동 수상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히샬리송이 이제 거의 못 뛰는 상황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센터 포워드로서 뛰면서 35경기에서 27골에 공헌하는, 그러니까 사실 콜 파머, 홀란, 올리 와킨스, 살라 이 이외에는 손흥민 선수보다 많은 골에 공헌한 선수가 없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던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손흥민 선수가 기존에 보여주고 있던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이 해당 언론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번에 울버햄튼 2대2로 이제 비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뭔가 임팩트를 주는데 실패했다, 뭔가 영향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캘린더 이어, 이 한 해의 끝이 사실은 이제 그 EPL의 한 중간 정도쯤 되는 시점인데 bottom half of the table, 그러니까 이 순위표의 밑단에 위치하는 2008-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결국에는 잘리고 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과연 토트넘의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역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특히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 6.4점으로 드라고신, 포스터 키퍼와 함께 팀 내 최악의 평점을 받은 선수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드라고신이 이제 6.3으로 최악이었고, 비스마, 포스터, 손흥민 선수는 이제 6.4점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 이제 풀타임 뛰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나중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뛰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진짜 손흥민 선수 지금 계속 출전하면서 힘든 상황이거든요. 하나의 키패스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팀 내 아주 중요한 찬스였던 페널티킥에서 이제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언론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이제 애슬레틱 같은 공신력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의 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탓할 수 없다. 하지만 토트넘이 폼이 안 좋은 과거에 있을 때에도 손흥민 선수는 항상 dig them out of trouble. 뭔가 이 토트넘이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좀 꺼낼 수 있는, 이 토트넘이 묻혀가고 있는데 파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었는데, 쉽게 말해서 캐리했었는데, 근데 이런 경기 이제 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혹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큰 어떤 실망감을 줬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 하기 전에 사실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끈 것도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었고, 조세사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약한 어떤 시도를 잘 막아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차기 전에 엄청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는 듯 했고, 스텝도 뭔가 이제 여튼 고민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킥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약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읽힌 것도 이제 사실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어떤 폼을 봤을 때, 일단 이번 달 2번의 득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5골을 기록하고 있는, EPL에선 5골을 기록하고 있고, underperforming for a while, 뭔가 기대치보다는 확실하게 좀 밑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햄스트링 부상이 다시 한번 있었고, 뭐 그로 인해서 뭔가 좀 예리함이 좀 사라진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건 부상의 여파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특히 이제 2번의 부상으로 인해서 토트넘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총 10번의 경기를 못 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력에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체제에서 좀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맡고 있는 역할은 윙어 쪽에서 어떤 선수들을 돌파해내거나 직접적으로 이제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뭐 거의 앞쪽에서 문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슈팅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이 골대 앞쪽에서 이제 차는 슈팅이 많이 줄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오히려 이제 군집이 조금 더 윙어 쪽에 있는, 그러니까 측면 쪽에서 뭔가 공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들로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히샬리송의 부재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이 센터 스트라이커로서 활약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토트넘이 어떤 영감이 필요할 때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항상 이제 뭔가를 해냈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클루셉스키가 뭔가를 좀 해내고 있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클루셉스키가 뭔가를 주려고 해도, 혹은 손흥민 선수가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도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큰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도베르, 무어, 티모 베르너는 이제 뭔가 이렇게 폼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오도베르, 무어는 부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트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리고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토트넘 선수들의 과로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수들 중에 6번째로 많이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보다 더 뛴 5명의 선수들 중에 손흥민 선수와 5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나이도 지금 토트넘에서 꽤 많은 편인데, 젊은 선수들이 많이 뛰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손흥민 선수는 6위의 위치에 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워크로드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근육 관련해 가지고 걱정이 돼서 교체한 부분들에 대해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러니까 이번 시즌 초에 손흥민 선수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오도베르, 뭐 히샬리송, 솔랑키 이런 선수들이 데려왔는데, 지금 오도베르 못 뛰죠. 히샬리송 못 뛰죠. 그나마 솔랑키가 조금 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솔랑키도 한두 경기 빠진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확실히 손흥민 선수를 원래 뛰게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보다는 확실히 많이 뛰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미닉 솔랑케든 뭐 윌슨이든 티모 베르너의 어떤 임대든 손흥민 선수의 어떤 출전 시간을 조정해 주려고 한 건데, 윌슨 부상, 도미닉 솔랑케는 센터, 그리고 티모 베르너는 폼이 딱히 올라오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좀 계획 밖에 일렸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항상 뛰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큰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했지만 지금 최근에 축구에서 이렇게 많은 축구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지속 가능한 어떤 형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축구라는 경기의 시스템 자체가 과부하를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월에 이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국가대표팀 A매치 기간이 있었죠. 이 이후에 토트넘이 36일 동안 11경기를 뛰었다고 합니다. 진짜 많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 다 뛰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제 뭐 교체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모든 경기에 다 나서면서 쉴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당연히 지금 이 선수들 너무 지쳤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적은 수의 선수들이 버티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당 언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흥민 선수 그리고 팀원들이 사실 필요한 거는 그냥 24시간 더 쉬는, 그러니까 조금 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폼이 안 좋고 어쩌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선수들은 너무 지쳐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이후에 카라바오컵 리버풀과의 경기도 이제 좀 다가오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경기들을 앞두고 있는데,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는 지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레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토트넘의 일정은 실제로 고됐습니다. 이때가 이제 A매치 기간 휴식이었고, 휴식기 이후 11월 24일에 복귀해서 11월 29일, 12월 1일, 12월 6일, 12월 9일, 12월 13일, 16일, 20일, 23일 이게 일정입니까,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미친 일정이거든요. 정말 그 울버햄튼과의 경기까지 토트넘은 너무 많은 그런 경기를 치러야 했는데 이제 선수들도 교체시켜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알리스테어 골드 기자도 그렇고 아니면 뭐 폴 오키프 기자라던가 토트넘과 연관된 기자들이 토트넘이 지금 새로운 영입을 찾고 있다, 뭐 센터백, 레프트백, 미드필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폴 오키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릴리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윙어 그리고 공격수까지 토트넘이 찾고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토트넘이 찾고 있지 않은 포지션이 없는 거거든요. 골키퍼, 뭐 센터백, 사이드백, 미드필더, 포워드, 윙어 그냥 다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토트넘은 지쳤습니다. 지쳤고, 이런 지친 상황 가운데 강행을 무리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상들의 원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기력이 저하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폼을 이야기하기에는 토트넘의 현재 스쿼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각종 지표를 살펴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위협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가 아니라 도우미 역할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스탯을 쌓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잘 버텨내면, 그리고 적절한 어떤 보강이 있으면은 토트넘은 다시 한번 밝은 날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지켜봐야겠고요. 그것보다 손흥민 선수의 탈출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식적으로 다른 팀들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지금까지도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지 제가 또 열심히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최신 그리고 정확한 외신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